200만 년 된 인간의 이상한 기호가 새겨진 신비로운 두개골, 지하실에 있는 신화 속 생물 등 이 영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이 엑스레이 촬영 후에 무엇을 발견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무미, 안녕 친구야. 너는 키류톡 채널에 와 있어. 이 채널이야. 침수된 동굴에서 발견된 인간의 해골.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는 멕시코의 카리브 해안에 있는 동굴 시스템으로 떠날 거예요. 이 동굴은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침수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한 사람이 8,000년이 넘은 선사시대 인간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멕시코 동굴에서 발견된 최초의 인류 유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의 정부는 정글을 가로지르는 고속열차를 건설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렇듯이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미래의 개발이 예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고고학자 겸 다이버들은 해골이 동굴 입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고대인이 현대 장비 없이 그렇게 멀리까지 헤엄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위가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한 후에 동굴이 잠겼다는 뜻입니다. 해골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정확한 연령이 얼마인지는 아직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의 이빨 중 하나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80만 년 된 인간의 이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부 코카소스의 조지아로 떠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유럽에서 가장 초기 선사시대 정착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고고학자들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속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빨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조지아가 우리 조상들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향했던 장소 중 하나였음을 입증합니다. 아마도 유럽의 인류 계통은 이 지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치아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약 100km 떨어진 오로즈마니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전에도 석기와 동물의 유해가 발견된 적이 있지만 호모 에렉투스의 유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180만 년 된 인류의 두개골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밖에서 발견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인류의 이동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고고학자들은 조지아가 고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이주할 때 도착한 최초의 장소 중 하나였다고 주장합니다. 게오르기 바드지나슈빌리 발굴팀의 과학 책임자에 따르면 이 치아는 제즈바와 무지아의 사촌에게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화석 두개골의 주인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호모 속의 가장 오래된 화석 유해는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턱뼈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280만 년 전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최초의 이주가 약 200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210만 년 된 고대 도구들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대 세계에 대해 아직도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 채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페루의 왕실 무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로 떠나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보물 사냥꾼들이 수십 년 동안 페루의 고대 무덤을 약탈해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거의 연구되지 않은 문명에 속한 거대한 왕실 무덤을 놓쳤습니다. 모래층 아래에 있던 이 무덤은 1000년이 넘도록 도굴꾼들의 눈을 피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엘 카스티오 데 우아르메이라는 곳에서 미라시 게르시 교수는 평생 동안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살을 먹고 살았던 고대 곤충의 잔해와 도자기 그릇바닥에 동그랗게 말려있던 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탐사 중에는 고고학자들에게 거대한 벌떼가 덮쳤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줄거리를 떠올리게 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밀림 속에서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고대 세계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굴꾼들은 귀중한 천으로 감싸이고 보석으로 장식된 미라가 있는 무덤을 찾기를 희망해왔습니다. 밀라시 게르시는 엘 카스티오에서 가장 신비로운 무덤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이 탐험에서 말렸습니다. 그는 약 1000년 전 이곳에서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페루의 와리 문명과 관련된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드론 덕분에 연구팀은 언덕 위에 있는 벽의 윤곽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위대한 탐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에는 높은 벽과 탑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가 숨겨져 있었고 고고학자들은 벽이 선명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지하에서는 4명의 여왕과
50명 이상의 귀족 유해가 있는 왕실 무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리도끼, 은잔, 그리고 금 장신구들은 바로 도굴꾼들이 노렸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라슈 게르슈만만이 엘 카스티오의 무덤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의 지위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이 이렇게 화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와리 문명에 대해 알고 있는 적은 정보 중에서 여성들이 뛰어난 장인으로서 16세기 플랑드르와 네덜란드 직조공들보다 더 뛰어난 직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은 점에게 미스터리. 마침내 과학자들은 이집트 무덤에서 자주 발견되는 검은 점액의 미스터리를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201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검은색 석건을 발굴했는데 그 안은 이 끔찍한 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과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석건에서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석관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구의 골격이 있었습니다.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골격들은 검은 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음모론자들도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덤을 열면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고 무덤을 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질 검은 힘을 풀어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른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도 점액 샘플을 100개 이상 수집했습니다. 분석 결과 점액은 식물성 기름, 나무 수지, 밀랍, 동물성 지방, 그리고 역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모든 샘플에서 이 성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던 것은 비율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성분들이 이집트로 수입되었고 혼합 작업은 이를 위해 지정된 전문가들이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라를 석관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액체로 바르거나 부었습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의미 외에도 이 검은 점액은 고인을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라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전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어서 고고학자들은 메노나이트 농촌 마을에서 신비롭게도 고대 마야의 정착지를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주거지는 흰 봉분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도자기를 조사했고 그것을 서기 250년에서 600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대규모 건설과 도시화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야인들은 예술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석고로 마감된 바닥과 치사용 생활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에서는 고고학자들이 부싯돌로 만든 농기구를 발견했습니다. 마야인들은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숲을 이용해 동물을 자연 환경에서 사육했습니다. 이 지역에 뼈가 대량으로 모여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중 한 건축물은 고대 사원처럼 보였고 전체가 흰 석회암으로 완전히 미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부싯돌 유물은 아마도 의식용 제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한 기호가 새겨진 두개골입니다. 멕시코 연구원 파블로 엔리케 가르시아 산체스가 이 놀라운 발견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는 지구에는 인간만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어떤 두개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약 4년 전 타스코 근처에서 파블로 가르시아에게 광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35m 깊이에서 매우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물 컬렉션은 연구자인 파블로 가르시아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광부들은 다양한 준보석으로 만든 구슬, 비추로 만든 단검, 그리고 뼈로 만든 여러 부적과 탈리스만을 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발견들은 고고학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정부에 광산에서 발굴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광산을 폐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그는 즉시 발굴 작업에 착수했고 100점이 넘는 생활용품, 의식도구, 장신구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독특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유물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우리 주인공이 이끄는 고고학자 그룹이 특이한 형태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그 유물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연대 측정 결과 그것이 1만 6천 년이 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개골에는 이전에 발견된 유물들과 유사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세 가닥 대신 네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파블로 가르시아는 이 두개골이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대 인디언들의 신들이 수만 년 전에 우리 행성을 방문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개골은 고대 신들 중 한 명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물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 같은 장소에서 고고학자들은 외형이 개를 닮은 4개의 손가락을 가진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파블로는 DNA 분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멕시코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파블로 엔리케를 믿지 않았고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진정한 센세이션이며 고대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100%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개골들이 얼마나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렌트겐 광선에서 발견된 유물들, 고대 미라들인가요? 2015년 페루의 파차카마 고고학 유적지에서 200의 미라화된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러 겹의 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미라를 펴치려다 손상되지 않도록 현대 기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해 고대 미라들을 스캔했습니다. 이 미라들은 서기 1100년에서 147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6일 동안 인류학자들은 약 9100장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고 30회 이상의 컴퓨터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특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든 사진을 하나의 디지털 이미지로 합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미라가 좋은 상태로 보존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일부 사진에서는 놀라운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미라의 머리 안에는 아직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유물 중 하나는 구부러진 원반처럼 보였고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파코라고 불렀습니다. 한 미라의 눈구멍에서는 뾰족한 물체가 발견되었고 다른 미라의 손에서는 문신이 관찰되었습니다. 한 미라는 온몸이 모카씨로 덮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례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라를 감싼 천에서 과학자들은 작은 조개 껍데기, 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은 미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미라화 과정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건조한 기후와 모래에 묻힌 것이 미라가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신화 속 생물들. 2006년 영국 작업반이 집을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작업자들은 일하는 동안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작업자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백 개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뻐서 그들은 상자 안에 아주 오래된 숙성 와인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자에 와인이 들어있었다면 이 영상은 다른 채널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들은 상자를 열어봤고 그 안에서 미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미라도 아니었고 동물의 미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신화 속 존재들의 이상한 미라들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미라, 다양한 요정과 난쟁이들의 미라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졌고 이 저택이 원래 누구의 소유였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의 첫 번째 주인의 이름은 토마스 테오도르 멀리니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160세까지 살았고 항상 또래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그를 직접 알던 사람들은 그가 83였을 때도 40세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전설이 많았고 그가 영원한 젊음의 엘릭서를 발명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는 겨우 16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특별한 인물은 1782년에 영국 북부의 헬링셔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세기에 토마스 테오도르 멀리는 자신의 독특한 신화적 생물 컬렉션을 전시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컬렉션은 멀린의 미확인 생물 컬렉션이라고 불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그의 투어가 성공적이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면 그에게 훨씬 더 많은 팬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의 실패와 성과에 대해 토머스는 미라 옆에서 발견된 일기에 썼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불운한 사냥꾼의 화살입니다. 빙하 고고학은 이제 더 이상 새롭거나 독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고고학자들의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따뜻하게 입고 꽤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발굴을 하러 가야 할 뿐입니다. 빙하 고고학의 일환으로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얼음 아래에 보존되어 있던 고대의 생물학적 물질들, 예를 들어 배설물, 음식물과 식물의 잔해, 그리고 유물들을 연구합니다.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빙하 발견 중 하나는 1991년에 에츠탈 알프스에서 독일인 관광객들이 발견한 미라였습니다. 이 발견물은 5,0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미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 중 하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9월 1일 고고학자들은 약 800, 900년 된 고대 화살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고고학자들은 화살 한쪽이 부러져 있고 고대 사냥꾼이 그것을 수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사냥꾼도 결국 수리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그 화살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화살은 한 번도 어떤 생명체에도 박힌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화살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용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몇몇 진물 조각들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이 더 큰 천의 일부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옷이나 가방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리넨이나 면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813년까지 노르웨이에서는 면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발견된 천 조각들은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살의 주인은 아마도 여행자였고 더 따뜻한 나라에서 노르웨이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끝나가고 있지만 채널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어떤 댓글에는 답변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